제가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연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띄워주셔야 됩니다,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연설 도중에 말이죠, 한 4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막 박수를 마구잡이로 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민주권의 시대, 풀뿌리 자치의 시대를 선언합니다. 한국은 중앙 집중화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급속한 선진경제에 따라잡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압축산업화의 이면에는 공동체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근대 시대에 막 도착했습니다. 개발주의 시대에 희생시켰던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즉각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OECD에 따르면 공동체 점수는 10점 만점에 고작 1.4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옥면동 평균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단위에서 자치정부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탈근대 사회는 사회자본의 시대, 사회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의 질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국가는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회복시켜서 선진 공동체 사회에 따라잡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제가 맞들이겠는데 이거 성장주의 시대에 관료들과 개발업자들이 우리의 생활 공간과 주택을 지배했습니다. 자본은 최대 이윤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생활 공간을 돈으로 지배했습니다. 아파트 빌딩은 모든 시민을 원자하고 익명성을 강제하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는 타인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개인들은 공동사회를 버리고 이익사회만을 찾아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동사회 없는 동네는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로 치웠습니다. 낯선 이방인들끼리 층간소음이 분노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사실은 2023년도 36,435건이나 되었습니다. 57%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이 개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약 10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청년 0.7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지지에서 3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민공동체가 없는 사회, 고립, 불신, 불평등, 안전역학, 정치적 무관심, 위기취약성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원래 제가 4번 계획했는데 한 10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맛이 괜찮네요. 지난 20년 동안 풀뿌리 주민운동은 지역사회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자치를 만들어 지역 문제를 혁신하고자 대응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중에서 1,316개가 주민자치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좋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어린이 도서관 3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의 대화공간과 대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현안을 주민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빙랩을 시도하였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서 마을 현장 이야기를 주민들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기업을 만들어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종종 걸음으로 마을을 누빈 결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방인이었던 이웃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마을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간의 좋은 감정이 생겨나서 신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마약이네요, 보니까. 그러나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과 원자된 개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높은 자살률, 노령화, 노인빈곤, 기후위기와 기후약자의 증가, 재난에 대한 대응력 약화,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적 혐오의 증가, 유시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농촌 인구 소멸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증가 등등이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축소, 사회적 자본의 하락, 정치 참여의 축소,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갈등사회, 민주주의 위기의 악순환으로 갈 것입니까?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확대, 정부 신뢰, 대인 신뢰의 회복, 참여의 확대, 갈등 해결, 민주주의로 확장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정부에게,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힘만으로도 공동체와 주민자체의 힘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는 민간협치 방식이 가장 유효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예산, 전문성, 제도를 제공하십시오. 민간이 경험과 노하우, 혁신적 아이디어, 네트워크,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민 주권 정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주민 주권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는 주민 주권 3.0을 실현하라!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는 주민 주권을 요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언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주요 현안에 주민이 직접 차원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발언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자신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대해서 직접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수기민주주의와 민간협치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기민주주의와 민간협치는 주로 지자체 조례나 행정지침을 통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정책 반영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민대표성 확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기민주주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읍면동 거버넌스는 주민회의가 필수적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읍면동 단위에서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가감은 전자민주주의 도입을 통해서 주민 참여 확대와
수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주민총회, 전자발언제, 전자주민투표, 전자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직접민주주의와 개인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읍면동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교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읍면동과 마을이 민주주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학교는 민주주의 제도의 복음만큼만 가능합니다. 통치받고 통치하는 것을 번갈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주민이 자유로워지고 권리의식이 생긴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3법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제도의 결핍이 주민 참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고 방향을 쥐어줍니다. 새로운 제도의 공급이 활동가에게 역동성을 더해주고 주민들의 공적 열망을 끌어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제도 역량과 주민의 사회적 역량은 공동체와 주민 자체가 성장 발전하기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제도가 허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주권의식이 성장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역량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체에 따라 기본 주민조직이 부침을 경험하는 것은 정치적 넌센스이고 사회적 낭비입니다. 공동체 기본법 제정은 단체장의 마구잡이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마을기본법은 발의와 폐기를 번복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마을기본법이 폐기하기 위해서 발의되는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5년 가을 정기국회는 마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의 입법화를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에 시작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는 2014년에 시작한 주민자치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12년째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가 주민자치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자치권을 요구합니다. 헌법 제117조와 제1조와 보호하도록 주민자치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세요. 정부와 풀뿌리단체 모두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제도를 공급하는 데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권력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마을운동과 주민자치운동도 사회적 지위가 확장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높은 직업윤리와 내부 거버넌스 역량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활동가의 눈은 독수리와 같이 멀리 날아야 하고 동료들과 이웃에 대한 가슴은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워져야 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마을이 아니라 만인의 마을이 모이면 만인의 길이 열리는 마을이 되도록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모읍시다. 주민주권의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스크럼을 짭시다! 열렬하게 반응해 주신 여러분들 박수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기 직전에 우리 당의 또 최고위원이신 논산시장 3선을 역임하시고 우리 당의 조직부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황명선 최고위원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당의 또 최고위원을 역임하신 박정현 우리 의원님도 여기 계시죠. 네. 다 같이 주최자입니다. 다 같이 주최자고요. 그리고 또 대전 서구청장 역임하시고 우리 장종태 의원님 또 같이 와 계십니다. 역시 그래도 풀뿌리 주민자치, 풀뿌리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기조 발제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학문적인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선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 기조 발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딱 하나 못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서 딱 하나 못했던 게 바로 주민자치를 집어넣는 거였는데 계속 저도 행안위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계속 올렸습니다만은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민의 노력과 힘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만큼 국민주권 시대가 곧 주민자치의 시대고 주민주권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민자치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가 열린 만큼 이 주민자치를 당당하게 지방자치법에 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입법을 해내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의 그런 마을자치, 동자치,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하면서도 읍면동자치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컴팩트시티도 도입하겠다 이런 시범 도입해서 그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주민자치가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과 우리 장종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 손을 잡고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배관 소개하기 전에 그냥 인사드리고 저도 내려갈게요. 우리 전국의 우리 풀뿌리 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회 오신 동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없죠. 저희들은 헌법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웠죠. 맞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네이밍이 또 국민주권정부.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법체계가 아직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정현 의원님, 장용태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저 이렇게 포함해서 다 현장에서 저희들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주민들의 더 나은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통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이, 시민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한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바쁘신 하세요. 시간이 없어.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떨리고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시 정민현 주민자치 사무국장 전종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의 법제화 왜 제정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민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미흡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7년간 활동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행정은 멀고 주민자치회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민이 지역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조항을 넣어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제와 단순히 제도의 정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마을의 작은 일부터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기까지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주민자치는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회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면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고 단순한 형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자치 법제화 일으킵시다. 제가 주민자치 법제화하면 여러분 제정하라 삼창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자, 주민자치 법제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첫 번째 순서를 기다렸는데 이 자리에 친히 와주셨습니다. 우리 20일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저 연사 말씀을 듣고 제 첫 번째 대답은 주민자치 법제화 실현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를 만들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시고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지방자치의 모습과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주민들의 삶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들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으니까
임명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니까 주민들 눈치를 보면서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인데, 그리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편안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식민지도 겪고 분단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그리고 외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힘은 국민들의 단결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구한 힘은 권력자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똘똘 뭉쳐서 국가의 위험을 기회로 만든, 그래서 그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쓰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질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서 오냐? 지방자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주권 시대입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서야 되고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서야 되고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가 완성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함부로 뭉개고 주민자치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방자치의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의장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 노원구인데 노원구에서 아주 구석구석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노원구의 힘은 주민자치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부터 동네가 제대로 쓰기 시작했고, 그 힘이 서울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힘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500여 분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 국회가 필리버스터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보냈는데 필리버스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깨 걸고 반드시 주민자치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뿌리를 활짝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가자!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야말로 국민들은 주민들이 모여서 국민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그 조항이 더 내려가면, 더 풀뿌리로 내려가면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확인하는 사회가 돼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이 점을 확인하면서 국회에서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함부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주민 참여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세게 가봅시다. 네, 우리 회장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회장님께 현수막 피켓 하나 주시면 잠시 우리 회장님 가시기 전에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사진 기사분들은 위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다음 등장하시는 분을 위해서 등장음악 잠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장의 동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회장님. 네, 회장님 편하게 나가시면 장례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떨리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연단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저희가 기본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것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직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 곳곳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나 폐지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 활동이 아니라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돌봄과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끈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서로를 지켜내며 국가와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주도의 공익적 활동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전 지역에서 주민 참여 확대가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며 사회적 돌봄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회복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동체의 자산이 축적될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주민 주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지역을 지탱하는 풀뿌리이며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이제는 지역 조례 수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미래와 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대한민국의 마을 주민의 염원을 함께 담아 간곡히 요청드리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순서로 멋진 연설해주신 이혜옥 대표님께 힘찬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태 국회의원님은 힘찬 밖으로 모시고 식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대전 서구갑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풀뿌리 자치 전국 주민행동 풀뿌리 자치 지방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좋은 장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우리 장수찬 이 교수님의 기도 연설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 연설 실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우원식 의장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마 의장님께서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딜레이 되어 왔던 이 공동체 기본법이라든지 또 주민자치법 이게 꼭 법으로 담길 수 있도록 아마 앞장서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는 오늘 여기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우리는 국민의 주권 정부, 국민이 주인인 그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이 주인인 그런 대한민국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이 주인인 시대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임기 동안 일관되게 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발표했던 국정기획위원회 우리 행안부의 이 로드맵을 살펴보면은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특혀지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이양을, 지방 업무 이양을 하겠다고 그 얘기하고 있고 또 가장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재정입니다. 그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저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자치분권 활동을 많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해왔던 사람으로 고난을 지방으로 내려버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중앙에서는 특히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400개가 넘는 중앙의 업무가 지방의 일관법에 의해서 이양이 됐고 재정분권 기재부를 하는 이 막강한 이 어떤 그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분권 1차, 2차를 시행하면서 재정분권을 이뤄냈던 그런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법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시행했던 그런 성과도 이뤄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때 당시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 서구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는 23개의 동이 있습니다. 23개 전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저는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마을 활동가들과 늘 교감을 가지면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센터도 마련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앙 권력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 권력들이 그 다른 당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의기투합하시고요, 서로가 연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같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태 의원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수동에서 마을 잡지를 발행 편집하고 있는 원동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의 일원이고요, 전국 마을 미디어 연대의 일부입니다. 마을 미디어는 공동체 미디어라고도 하고, 그 팟캐스트와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방송과 영상, 잡지, 신문 등의 여러 매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마을 미디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공릉동에 안마을신문이라고 있습니다. 2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지난 7년간 한 달에 2번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이들이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마을에서 화재가 났던 내용이라든지, 마을 길이라든지, 동네 연극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나 동네 가게, 이런 것들을 매번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몸으로 치자면 말초 혈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매회 싣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마을 기사들은 그 마을을 위한 마을의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소개해드릴 곳은 파주 법원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이유라고도 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연탄을 팔던 가게가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마을 호텔도 하고 예술가들의 거점도 되고, 그리고 공유주방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언제나 마을의 일부였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건강하려면 말초 혈관의 피가 활발히 돌아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미디어 체제는 이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국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적 그 자본이 있는 민영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전체 현재 전국적으로 한 500여 개가 활동해왔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 미디어가 한 주축이 되어서 삼원 체제를 이루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일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매우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언론 없는
정부가 아니라 언론 있는 마을을 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국영, 공영, 민영 사형 그리고 마을 미디어 3원 체제로의 전환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을 미디어는 언제나 마을의 일부였습니다. 마을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미디어 원동업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명입니다. 웅동 황은영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척 떨리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남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남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이런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으면 꼭 허벌판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에 와보니 숲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또 희망이 느껴집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빠르게 해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 돌봄의 부재, 교육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해하며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은 아이들을 지치게 하고 끝없는 경쟁만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상남도는 도민의 의견 제시가 반영되지 못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주체적인 도민의 참여로 공론화되어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폐지 반대를 위해 공식적인 의견 제시 과정을 밟았음에도 도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를 어른으로서 외면할 수 없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자발적 노력으로 지금 현재 어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초석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넓히는 것을 넘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풀뿌리의 가장 초석적 활동입니다. 주민들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재능을 나누고 아이들은 마을의 품 안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생활권 단위 민관하게 함께하는 마을 거버넌스는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마을의 활력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발맞춰 의회와 정부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역에서 풀뿌리로 튼튼히 자리 잡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법제화로 지속성을 담보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황은영 대표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대표회장 고영진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기념 촬영부터 제가 이쪽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용해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용의 게임만 나면 죽어. 제가요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우리 마을 만들기 시군 협의장들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도와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충청도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추임새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충청도는 어쩔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말을 어쩔게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해보세요 라는 말 있죠? 해봐. 자,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쩔게요. 요겁니다. 자, 준비한 말씀을 속도 있게 가겠습니다. 농촌 읍면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제와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읍면 운영 주권을 주민에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이제 거주 주민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옛날의 농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쩔게요?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도 아니고 통치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나라입니다. 농민이 명령합니다. 마을촌은 농산어촌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큰 도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세계를 향하는 큰 일은 중앙정부가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게요? 농촌 읍면자치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농촌 주민의 생각 능력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최첨단 생활 패턴이지만 농촌만 옛날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은 새벽이면 일어나서 농밭을 이미 정리하고 읍내 면내로 갑니다. 읍면사무소, 보건소, 우체국, 농협마트, 공공성 건물들은 오전 9시에 문 열고 오후 6시면 문 닫고 모두 퇴근해서 저녁이면 암흑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그 시간 아이를 돌보고 퇴근해서 가정을 돌보려 절대 일찍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 생활 거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운영해야 합니다. 어쩔게요? 가벼운 농촌 관리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로 변모해야 합니다. 제도도 변경 운영해야 합니다. 예전의 농민이 아닙니다. 퇴직한 능력 있는 주민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이장님의 저출하는 조금 있다가 2년 이내 저출하는 읍면장 공무원들보다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낮으로 소통이 잘 되는 읍면장을 주민이 선택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어쩔게요? 젊은이들이 시골에 거주하지도 않는 시대에 시골 살림살이는 이제 어른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어쩔게요? 문화복지, 경관, 환경소득, 인구감소, 저출산, 노인문제 관리를 어떻게 공무원이 다 한단 말입니까? 국가가 반대하기 전에는 문학 단위로 대동에 노래동으로 협동해서 마을을 주민 스스로 갖고 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같이 해봅시다. 어쩔게요? 국회의원님께서는 바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농촌 읍면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법제화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수고해주세요. 어쩔게요? 감사합니다. 네, 2025년 9월 12일 농촌마을 영역 발표자 사단부의 충남마을운영회 대표장 권영진입니다. 경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어쩔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영광에서 올라온 귀촌 5년차 서수현이라고 합니다. 빨리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빨리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었던 대로 한번 요약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촌하고서 느낀 거는 확실히 농촌이 위기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도농상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내려서도 많이 들었지만은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도농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은 농촌에서든 아니면 도시에서든 각자의 역할들, 그 다음에 또 계속 모색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계속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농상생에 대한 요약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지만은 지자체 장애 혹은 국회의원님들 정책이나 아니면은 가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기도 하고요. 사업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하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법이 제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노력하고 서울이나 도시에서도 노력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축제네요. 네.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달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또 걱정돼서 시간을 못 맞출까봐 어제 저녁에 오셔서 저번에 주무신 분들도 많죠.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네. 또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 다음에 민선 8기 때 마을 의원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이 좀 물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국민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누굽니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국민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는 주민 주권 시대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내세운 이름이 바로 국민 주권, 주민 주권 정부입니다. 주민 주권이 뭡니까? 이 나라 주인이 주민이라는 겁니다. 주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명을 합니까? 주인에게 권한이 있으면 주인이고 권한이 없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주민주권 시대 핵심은 뭡니까? 주인인 우리가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이 바쁜 시간 내서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으로서 국민인 우리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법을 만들자, 법 제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다행히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두 번 봤습니까? 끝까지 주시하는 걸로는 양이 안 찹니다. 끝까지 밀고 돕고 격려하고 될 때까지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고 또 모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000명이 모였지만 다음에는 10,000명, 그 다음에는 10만 명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다 같이 우리 뜻을 펼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살기도 바쁜데 동네 챙기랴, 사람 챙기랴, 자치 챙기랴 고단하셨죠? 힘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좋으시죠? 보신 김에 인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위로도 받고 우리가 조만간 다시 모일 그날까지 우리의 연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창도 공무대표님 최종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병과 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도 오는군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불풀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온 게 이제 30년을 넘어서 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 온 지도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무렵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15년, 16년에 법들을 발의하고 같이 추진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 2023년 11월 달부터 법들을 다시 만들고 재발의하는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법이 발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했지만 물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물 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뜻하지 않았던 13대란이 있었고 그에 따른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제안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에도 마을 공동체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이는 자리들을 전국에 있는 우리가 함께 왔던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지역 네트워크에 있는 리더십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500명 목표를 했는데 꽉 차네요 지금.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하겠죠. 5,000명, 5만 명, 50만 명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주인임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한마디만 외쳐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하라! 한마디만 더요.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죠. 마을기본법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주민자치도 힘을 받고 사회적 경제도 힘을 받을 겁니다. 마을기본법 우리가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라고 같이 해주십시오. 마을기본법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병과 복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박정현 의원님을 끝까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플랜도 소개하고 또 마을 공동체 기본법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국회 상황에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께 현장에 또 6분의 주민 발표를 듣고 화답하는 시간을 또 듣기 위해서 끝까지 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현 의원님 함께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화답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여 뒤에 쓰고 싶어요. 제가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창보 대표님보다 키가 조금 더 작은 관계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장하지만 유쾌한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마을 공동체 3법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조금 더 힘내서 더 빠르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더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겨울 서울에서는 광화문, 대전에서는 은하수 내거리,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상징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쓸 수 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만들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장수찬 교수님, 이게 뽕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그 법안은 발의했고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1소위에 가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 나주시장을 하셨다는 거 잊어버려서 위원장님 자체가 지자체장 출신이고요. 아까 용해인 의원님, 권칠성 의원님도 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고 우리 자치단체장 출신과 도의원 출신들이 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안인데, 다만 국민의힘이 공동체, 마을, 자치 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을기업법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국민의힘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 통과시켜줬는데 우리 그 통과시켜준 의도를 잘 반영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협상을 하겠으나 되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왜 다수당이 되려고 하겠어요? 필요한 일을 하려고 다수당이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투표로 통과를 시키고 그 법사위 해서 본회의까지 가려고 합니다. 본회의 가면 필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버텨내서 반드시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는 안 하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지역화폐법 윤석열 당시에 냈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아까 경과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그 주민자치 법제화 TF 팀들이랑 같이 논의를 했고 법안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마을 계획인데요. 마을 계획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올리는 계획으로 지금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지자체의 지역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걸 행안부의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협의해서 좋은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시려면 물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손가락 빨면서 여러분들 일 하셔온 거 맞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월급을 달라 이런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번 법안에 기금을 만들 수 있고 마을 공동체 재단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가면 지방정부나 국가가 갖고 있는 공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한을 풀고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의 기본은 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이 살아야지 지금 고사당하고 있는 지방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공동체가 하면 미래다로 여러분들께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다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가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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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정현 회장님 말씀드립니다. 마을 기본법을 발의해주시는 대표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국회의원 대의실에서 열리는 저희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밖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모였는데 또 본관 앞까지는 가서 또 우리가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순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모이신 전국 네트워크와 지역 대표자분들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마을연합 김영숙 이사장님,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권상동 위원장님,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부자인 공동대표님,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송덕호 공동대표님,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이혜경 이사님,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성국 공동대표님, 경기 시군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이혜영 대표님, 마을 만들기 경기 네트워크 오현정 대표님, 세종 마을 공동체협의회 최병조 대표님,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 박혜리 공동대표님, 충남 마을 만들기 협의회 권영진 회장님, 대구시 마을 공동체 협의회 조은정 대표님, 광주 마을학교 이용현 교장님, 전남 지방시대 연구원 노용수 국장님, 한국 지역재단협의회 김범영 위원장님,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운동 황은영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명하신 순서대로 서주시고요. 조금 좁으면 네. 예. 자, 우리 김영숙 이사장님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독립선언 문. 풀뿌리 자치 독립선언. 주민과 마을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마을은 자치의 고향이다. 동네마당은 광장의 오래된 모습이다. 마을은 공유한 자산과 문화를 토대로 공로를 모아 사회와 경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마을살이는 일상의 민주주의다. 조세와 신분적 수탈에 저항하는 조선의 민의와 밀란은 일상의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민중의 한거였다. 동학과 의병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마을 자치에서 성장한 민주주의 역량이다. 포갑적 조선 총독부 아래서도 연장 소환, 시정 계획을 요구하며 천건 이상의 면민 대회를 개최했던 자치의지는 1950년대 읍면 자치를 주동하는 마을의 저력이었다. 대동계와 두레로 이어져 온 마을의 자치 경험은 해체된 농촌이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는 본원적 힘이다. 동시에 오늘날 도시와 청년이 재구성하는 마을과 로컬에 새겨진 DNA다. 그러나 4.19 이래 광장은 민주주의를 조금씩 주권자에게 다가서게 했지만 개발과 성장이 만드는 풍요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가와 기업의 영역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은 권력 게임에 동원되는 주권자이면서 공공서비스의 착한 소비자로 호명된다. 공공성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내몰리는 것이다. 결국 권리자로서 자치가 아니라 시혜로서 보조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2016년 촛불 이후에도 시민은 문제 있는 권력을 물려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에게 희망을 위탁하는 수동적 존재로 선거에만 참여한다. 광장에서는 시민이 주인이었지만 실제 권한은 정부와 선출된 엘리트가 행사한다. 일상에서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키워내던 주민과 마을은 오히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세계가 놀라는 물질적 성취에도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경제력이 행복을 만드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님을 알려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출산 포기, 해체된 지역사회는 사회적 우정과 신뢰가 무너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국가와 관료 조직의 큰 근육으로는 미세한 연결이 확장되는 마을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다.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조차 보조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관료적 방식은 지속성과 회복력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다. 지원이 아니라 권리가 문제다. 이제 우리에겐 자치를 통해 공공을 만들어내는 권리가 필요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주민과 마을은 이제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념 속의 시민이 아니라 얼굴이 보이는 실체로서 마을과 자치를 재구성하자. 주민과 마을이 주도하는 지역 만들기가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환점이다. 우리가 전국의 마을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을 달려 국회로 온 것은 알량한 사업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의 시혜나 보조금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오늘을 주민과 마을이 굳건히 서서 광장에 머무는 민주주의를 주권자 모두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 100년을 달려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주민과 마을 속으로 작은 걸음을 딛는다. 그것이 목전에 다가온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독립선언이다. 2025년 9월 12일 전국 풀뿌리 자치행동 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우리 전국에서 우리 풀뿌리 자치의 힘을 가지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3번 따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주민과 마을의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라!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라! 예, 그래도 사진 올라오고 우리 전국에서 왔는데 파도 타기 한번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은 주민주권 하면 앞에서부터 뒤로 쫙 높이 올랐다가 내려주십시오. 자, 지금은 생각보다 멋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주민자치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금은 주민자치. 왜 멋있지 않냐면 함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을기본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함성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밖에 우리 본관 앞에서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삐뚤은 것 같아요. 일부러 큰 소리인가요? 네, 잘 됐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처럼, 우리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뒷부분을 일단 세번 따라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주민과 마을의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라!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난이도가 좀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하면 법제화 해보를 외치시고요. 마을기본법 하면 개정 해보를 외치시면 됩니다. 해줄 수 있죠?
자, 주민자치! 좋은데 이렇게 들고 내렸다 하면 더 입체할 것 같아요. 다시 주민자치 해볼게요. 주민자치! 네, 좋습니다. 마을기본법! 네, 마을기본법 복제하라고 분 옆쪽에 있었는데 자, 주민자치하고 마을기본법 연결해서 할게요. 주민자치! 마을기본법!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고가시 지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가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 우리가 바로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 하고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가